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30, 올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자, 먼저 전기차 생산 일정 앞당기 폭스바겐 국내 배터리 업계 수혜 유진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2차 전지 관련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투자에서 나왔는데 삼성 SDI 내년 영업이익 두 자릿수 성장 전망이죠. 그러면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 비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문자로 보내드린 일진 머트리얼즈 같이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내년 디램 업황 개선의 목표가 상향 한투죠. 오늘 이 반도체 장비 소재도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데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드림텍 나무가 인수로 추가 성장 동력 확보죠. 카메라 모듈 쪽의 나무가, 우리가 나무가는 계속적으로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무가가 드림텍에 흡수 합병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한번 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해서 2부 시간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가격 강세 전망.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진단을 해 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OLED 내년에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그러면 OLED 관련주들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세는 OTT, 키스트 콘텐츠 유통망 확대 기대죠. 우리가 어저께 내년에 있을 이 유망 테마에서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한번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오늘도 보면요 뉴스 특징주 종목들이 한 10대 종목 되는데 이 중에 한 몇 개 종목만 해드려요. 대신에 제가 우리 아침 일찍 이소장 증권TV 유튜브에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올려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기차 생산 일정 앞당긴 폭스바겐 국내 배터리 업계 수혜해서 유진이죠. 내용 보면요. 내년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일정이 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라는 얘기죠. 폭스바겐이 보면요. 2025년까지 100만 대에서 2023년, 그러니까 2년 앞당겨서 100만 대를 생산 목표를 낮췄죠. 그리고 2025년에는 150만 대로 2년을 앞당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11월 10년간 전기차 생산 계획에서 기존 목표를 2200만 대에서 2600만 대로 상회한 데 이어 단기 목표치로 확정한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유럽이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평균 키로당 95g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람당 95유로의 벌금을 판매 대수만큼 부과한다는 얘기죠. 2018년 말 기준으로요, EU 완성차 업체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평균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20g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줄여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는 뭐 일진 머터리얼즈, 두산 솔루스, 신흥 SEC, 그리고 상하 프로테크 쭉 있는데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종목들 한번 진단하고요. 자, 오른쪽은 삼성 SDI에 대한 보고서죠.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 SDI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일단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보다 한 8% 증가한 1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78%가 늘어난 8,147억. 그러니까는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삼성 SDI 실적도 크게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2차 전지는 보통 이제 양극재 한 35% 비중 차지해요. 그리고 음극재가 한 10%,
분리막이 20%, 전해질이 15%.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재가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양극재에는 뭐뭐 회사가 있나?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하, ENF 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에코프레임을 우리가 추천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음극재에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사마 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 있죠. 요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에는 톱텍이 있고요. 그리고 전해질에는 솔브레, 후성 등이 있죠.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죠. 자, 삼성 SDI 전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한 2,000원, 한 1% 정도 오르죠. 23만 5천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비록 2월 18일 날 주가가 한 3% 좀 크게 하락한 날 개인들이 한 11만 주 대사하면서 외국인들 한 10만 주 팔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렇죠? 개인들의 매도가 훨씬 많죠. 그렇죠? 갈수록 수급도 안정이 되고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들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모니 관심주에 한 20종목밖에 안 되는데, 이 2차 전지 관련주 3종목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삼성 SDI 좀 대형주 쪽에 우리가 있는데, 전략주에 있는데, 조금 올라와서 한 24, 5만원 되면은 한번 요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가장 많이 뜨죠? 한 4% 정도, 1,900원 정도 뜨네요. 49,4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죠. 거래량 보십시오. 47만 주예요. 어제 종일 거래량이 34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크게 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해준다 했어요. 최근 한 2달 동안에 바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했죠. 3번 맞고 빠졌어요. 근데 오늘 돌파를 해준다. 특히 돌파하면서 거래도 크게 실리고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돌파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외국인들이 잠정치지만은 벌써 38,000주, 기간도 한 5초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상승의 신호로, 그러니까 지난 고점인 5만원 돌파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2차 전지 3종목이 있는데 나중에 이 포스코 케미칼로 다 합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1등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오늘 한 1,500원 3일째 상승이죠. 53,200원. 자, 5만원 깨졌을 때는 지난 저점인 45,000원을 깨고 새롭게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3일째 뜨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에코프로 BM도 그동안 저항으로 느꼈던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도 벌써 12만 주예요. 전일 거래량이 10만 주,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한 13만 주에서 15만 주 내니까 오늘 평균 거래량도 상회하는 좀 많은 거래량이죠. 돌파를 시도를 한다면 아까 말한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새로운 상승의 신호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도 3일째 상승이에요. 자,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에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날이죠. 12월 24일 날 우리가 문자로 새롭게 발송을 했던 그 날인데, 자 보십시오. 이 종목 24일 날 어떤 모습이냐. 주가가 한번 뜨고 조정을 한 6일째 한 5일째죠. 5일째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렇죠? 근데 수급적으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전혀 매도를 안 하죠.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이 개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가 하루의 변동폭 보십시오. 이날 최고가가 0.89, 그리고 최저가가 마이너스 0.64. 하루 종일 움직인 게 1.6%도 안 되죠. 주가 관리를 누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돋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리고 3일째 상승, 그렇죠? 자, 한번 한 45,000원, 지금 3일째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한 45,000원, 좀 빠르면은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부터 한번 조정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 단기 관심주로 편입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한번 다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 음극재죠. 근데 음극재 중에서 가장 으뜸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거는 회사 내용이 있죠. 에코프로 BM 내용 보면은 회사 기업은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 중심으로 닐켈, 코발트,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유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공장 증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했죠. 자,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여기 보면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증설, 연간 29,000톤 생산 능력에서 추가로 26,000톤, 그러니까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제2 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올해 말 음극재 2공장 1단계 증설 24,000톤에서 44,000톤과 내년 3월 말 양극재 2단계 증설 15,000톤에서 39,000톤으로 인해 내년에는 2차 전지 사업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 하죠.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올해 양쪽에 다 시장에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했다.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OLED 관련주예요.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가격 강세 전망이 있죠. 이달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죠. TV 패널 가격 반등에 따라 내년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 패널 가격도 강세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이유가 특히 이제 소형에서 아마 이 OLED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5G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동안 LCD 액정을 사용했던 스마트폰들이 5G 스마트폰에는 OLED를 사용을 한다 그러죠. 한 80% 이상이 사용한다 그래요. 거기에 따른 수요 증가로 OLED의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제 OLED 관련주죠. 장비 업체하고 이제 소재 업체, SFA, AP 시스템, 심스 있죠. 그리고 소재 업체에는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한솔 케미칼. 우리가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하순경소 한 8만원대예요. 안정적인 투자가분들은 한솔 케미칼 같은 거 사놓고 있어라. 근데 지금 10만원 훨씬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는 뭐 손대기는 조금 가격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빼도록 하고요. 한번 이 종목들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는 덕산 네오록스. 자,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 최소 미니멈 3만원이라 그랬죠. 오늘도 지금 나흘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26,200원.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탕탕 치면 먼저 3만원까지. 우리가 2만원 초반대에 있을 때는 목표가 3만원 했을 때 상당히 호황되게 느껴졌지만요. 뭐 주가 불과 보름 정도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단은 좀 더 끌고 가자. 물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뭐 25,000원, 24,000원대에서 25,000원 내에서 뭐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여태껏 우리가 한 2달 정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이 OLED의 성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정은 무시하고 최소 3만원까지는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자, 오늘도 거래량 15만 주, 어제가 한 30만 주예요. 어제보다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오늘도 크게 상승은 안 하더라도, 그렇죠? 예, 조정은 깊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조정 무시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SFA. 자, SFA는 오늘 950원 하락한 45,800원이죠. 자, 요날, 그죠? 이 장대 양봉 나온 날, 이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렸던 부분, 특히 이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다
장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조금 작용을 하고, 또 이 덕산 네오록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수급상으로 어제 이 SFA는 개인들이 한 43,000주, 그러니까 5% 넘게 상승할 때 73,000주 매도한 개인들이 350원, 0.7% 하락할 때 43,000주를 되샀다. 그렇죠? 의외로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물량이 조금 엉켰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이어지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2016년, 17년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요.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이 SFA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SFA 장비주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죠. 이 2016년, 1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형 OLED 15조 투자였어요. 한번 길게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 자, SFA 2016년, 17년. 자, 2017년 상반기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이때가 얼마입니까? 2만 한 4, 5천 원이죠. 그리고 주가가 5만 1천 원까지 한 2배 정도 급격하게 움직였고, 덕산 네오록스는 2017년 초에 그러니까는 바닥을 찍고 가격이 11,000원대에서 31,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죠. 자, 요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소형 OLED 그때 당시보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보다 요번이 더 투자 금액,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금액은 작아요. 그때는 15조, 지금은 13조, 또 13조에다가 기간도 6년이에요. 2025년까지. 하지만 이 중국발 소형 OLED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요. 국내에 한 몇 배 이상 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 최근에 힘스가 계속적으로 수주권이 나오는 데가 어디다? 바로 중국의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힘스, 우리 하모니 관심들이 있어요. 자, 심스의 모습도 요때 한 3일 정도. 요때 물량 한 번이 엉킨 부분인데, 자, 요때 한 번에 돌파 힘들겠죠? 특히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썩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파는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83,000주, 전일 거량이 18만 주, 그죠? 오늘 뭐 많이 돼봤자 15만 주. 근데 지난 12월 19일이죠? 이때 거래량 53만 주가 터지면서 고가 28,650원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특히 또 윗부분에서 거래도 많이 실렸던 가격대에 지금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도 오늘 적은 거래량으로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를 두지만은 한번 조정을 받고 한번 재차 상승을 도전한다 해서 좀 더 끌고 가겠다. 어차피 이 OLED 투자 내년서부터 본격화 시작되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요 부분. 그리고, AP 시스템도 좋은 모습이에요. 아마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AP 시스템. 한번 볼까요? 그쵸? AP 시스템. 지금 보면은, 힘스나 AP 시스템이나, 그쵸? 거의 같은 움직임. 그쵸? 요는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네요. 그쵸?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OLED 관련주들,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보다는 요란하게 가지 않고요. 조용하게 가고 있죠. 요런 부분. 조용하게 가는 것들이 오히려, 멀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OLED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해세에 대한 내용이죠. SFA. 그죠? 내년 반도체 OLED 모멘텀 강화라는 내용이죠. 뭐, 힘스도 마찬가지고, 지난 11월 4일날 한 166억 규모 수주했고, 이번 달 들어서도 한 33억 규모 했죠. 이 힘스 같은 경우는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및 제조업체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4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 3분기 실적도 한 1.4로 좋아졌고 4분기는 한 25억. 내년에는 246억. 그렇죠? 올해 전망이 전체적으로 99억인데 246억이면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죠. 실적 부분 다 SFA나 덕산 네오록스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내용이죠. 다 이러해서 실적이 내년에 다 좋아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에 OLED 이렇게 치면은 아마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컨택트 부분이죠. 대세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요.
근데 이 종목 키스트는 우리가 좀 여태까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그쵸? 한번 보고 우리가 언급해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위지, 펜 엔터테인먼트, 덱스트 한번 같이 보죠. 자, 이 내년에는 이 콘텐츠 유통망 확대죠, 그렇죠? 예, 글로벌 OTT가 경쟁이 상당히 심화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SK텔레콤하고 그리고 공중파 3사하고 그렇죠? 웨이브에서 지금 9월달에 아마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있고 좀 애플도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 국내 진출할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OTT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의 수혜가 왜 공급망이 많아지면은 그걸 제작하는 업체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이 스튜디오 드래곤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투자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량이 꼬이면서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죠. 잠깐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요 날입니다. 이게 장대 음봉. 우리가 이제 이때에서 나올 때, 그쵸? 그 전날, 그러니까 전날은 아마 이게 마이너스 나오다가 갑자기 플러스 반전되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8%인가요? 높게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6%. 그죠? 물량이 많이 엉킨 물량이지만은 새롭게 모습을 만들고 있죠. 오늘도 한 2,100원 상승한 8,100원. 내년에 유망 테마 중에 하나도 콘텐츠도 들어간다. 거기에 OTT 관련주들 그죠? OTT 관련 중에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제 지금 장비죠. 반도체 장비 소재가 지금 우리가 한 5종목 되죠? 지금 한 종목 빼고도 5개예요. 그 중에 한 종목 내지 2종목 더 빼서 이 콘텐츠 종목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관련주 하나 더 편입을 시킨다 그랬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조금 조정, 그러니까 3일째 상승이니까는 지금 편입은 좀 그렇고요.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요. 한번 편입을 고려를 하겠다. 내년에 유망한 테마 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죄송합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자, 위즈익 스튜디오는 그냥 플러스 100원, 16,250원. 그쵸? 먼저 오늘 나왔던 키스트 먼저 봐야죠. 그쵸? 키스트. 모습이, 그쵸? 이게 갖춘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오늘 뭐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주가가 한 2% 정도 뜨곤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새는 전혀 아니죠. 그쵸? 뭐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것이 펜엔터도 괜찮아 보여요. 펜엔터 엔터테인먼트죠. 예, 상당히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차트 완성도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훨씬 나은 주가 안정성은 보이긴 있는데 재료면에 보면은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다.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분명히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주가가 뜰 때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이 주체별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심리를 보고 정한다 했어요. 그죠? 이 재료들 다 포함된 그런 모습. 지금 수급상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히 이제 타이밍, 오늘 3일째 상승이니까는 그냥 오늘은 넘어가고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타이밍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그 회사 내용이죠. 위즈익 신스튜디오 설립 예정 내년 영업이익 67% 상승 전망이죠. IBK. 그러니까 위즈익 스튜디오예요. 오른쪽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넷플릭스 OTT 이제 이 투자죠. 거기에 따른 내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보죠. 하면 너무 이제 4분기 실적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기간을 따지면 이제 뭐 오늘로서 거의 마지막이고 발표가 1월 말쯤에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 상당히 좀 나쁘게 나오죠.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감소한 한 55억 정도 나오면은 아마 그 전으로 그렇죠?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움직이지 빨리 타이밍을 잡지 말고, 만약에 지금 움직임이 빨라지면은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만 사서 5%고 10%고 나면은 파는 단기 위주지, 지금은 끌고 가지 말고 오히려 1분기,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으로, 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50%나 감소를 한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실적 발표할 쯤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공격적으로 타이밍을 잡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자, 오늘 반도체 장비 소재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또 2차 전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조화롭게 선택을 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하모니가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일방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제일 많이 갈 주식에 몰빵해서, 그죠? 가장 크게 수익을 내면 되는데, 이렇게 이 분할로 들어가고, 그죠? 또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100%가 없다. 그죠? 항상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맞다라는 그런 내용. 하지만 엄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종목, 아니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5G 통신 장비, 오늘 우리가 RFHIC 문자로 조금 마이너스 그러면서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마트폰주, 스마트폰 오늘 아까 말한 나무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TOF에서 3D 센서 쪽이 있죠. 그 부분들 종목들 세 종목 언급해 드렸어요. 같이 한번 진단을 해 드리고, 또 반도체 장비 소재 한번 같이 하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 모두 좋은 투자로 성과를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